무의식에 좋아. 다 무의식의 이론에 의해 가지고 패션 테라피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패션 테라피가 만들어지는지, 이 패션 테라피의 원리를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돼. 이제 동그라미 나왔습니다. 신체입니다. 신체가 원형은 아닙니다. 날씬한 사람도 있고, 뭐 사람 형상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평상적으로.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의식, 무의식, 심리, 마음 계속 지금 논하고 있는데,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리는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심리라고 합니다. 마음과 심리는 다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론들은 마음과 심리가 같은 이론들이에요. 분리를 해놓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무의식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의식 이론이 만들어진 거에서는 마음과 심리가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리가 결국은 인식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몸 안에 있죠. 신체 안에 기억이 있죠. 뇌가 담당을 하죠. 뇌가. 그리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인식은 뭘로 합니까? 감각기관으로 합니다. 감각기관 말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외부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 5개 감각기관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무조건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로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표현은 뭘로 합니까? 행동이에요, 행동.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으로 표현은 말과 행동과 표정 말고 또 뭐 있어요? 쓴다. 쓰는 것도 행동이에요. 내가 얼굴에 표정 짓는 것도 행동이고, 사실은 행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지법, 인식하는 걸 가지고서 쓰는 방법이 인지법이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걸로 쓰는 것이 행동법이고, 인식과 표현을 동시에 가지고 하는 것을 치료법으로 동시에 가지고 하는 걸 인지행동치료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재밌는 건 요 기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 기억은 뇌에서 기억작용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의식과 무의식은 왜 존재합니까? 이 마음은. 마음이 존재하는 이유. 인간에게 왜 마음이 존재할까? 사람에게는 왜 마음이 존재할까? 동물에게 없는 그 마음이 왜 존재할까? 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왜 모든 걸 해나갈까?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식을 하고 표현을 하고 기억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뭘 하냐면 무의식이 작용을 해서 의식이 자각하고 느끼도록 만들어진다라고 그때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기본적인 이론인데, 지금 여기에서 패션 테라피의 원리는 과연 뭐냐? 패션은 24시간 작용을 합니다. 유일하게 24시간 작용할 수 있는 게 패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다 좋은 패션에 관련되는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신체가 느끼잖아요. 5개 감각기관이. 5개 감각기관 중에 패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촉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 몸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됩니다. 패션이 직접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즉 5개 감각기관에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인식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좋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에게 좋은 게 들어오면은 소모해버린다 그랬잖아요. 무의식에 의하면 소모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저 좋다 말아버려요, 그냥. 그러면 늘 좋다 말고 계속 하면서 24시간 좋으면 어떻게 돼요? 중독증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패션 테라피의 원리에 의하면은 24시간 동안 좋은 거, 멋있는 거, 예쁜 거, 섹시한 거, 다 심리장애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길거리에 다니면서 섹시해 보여. 뭐 거의 뭐 다 벗다시피 하고 TV 나올 때 이렇게 보면 걔가 만약에 그거를 일상생활하고 있다. 볼 것도 없어요. 다 심리장애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요? 바로 이게 치료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식에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만 계속 들어오면 무조건 중독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심리장애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심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중독증의 공통점. 중독증을 갖게 되면 왜 위험하냐? 중독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에게 중독증이 왜 위험하냐면 바로 중독과 같이 동반되어 있는, 중독은 뭐라 했습니까? 심리 기준을 편안한 상태, 0이라고 볼 때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 즉 좋은 기분 느낄 때, 좋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고 나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중독은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상태를 중독이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의 마음은 플러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무의식이. 그래서 조그마한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좋고 즐겁고 좋은 만큼 만약에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면 못 견뎌요. 그래서 그 크기만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히스테리예요. 그래서 중독증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히스테리가 많습니다. 히스테리를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소한 거 하나에도 못 견뎌요, 본인이.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중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로 갑자기 들어가요. 일로. 여기서 해결이 돼야 다시 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게 중독증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좋게만 계속 들어가게 되면 여자 위험해지겠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섹시한 옷만 추구하고 다니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됐던 아니면 나이가 있는 사람이 됐던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의 왔다시피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볼 것도 없어요. 다 심리 장애예요. 다 치료해야 돼요. 근데 본인들은 치료 안 해요. 왜? 좋잖아. 좋잖아. 근데 심리장애는 꼭 뭘 동반한다 그랬어요? 이 반대를 동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요. 목적의식을 가진 인간관계만 주변에 남게 돼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데 여자 기능도 못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과연 이 패션을 가지고서 어떻게 감정치료를 해 들어갈 거냐. 이 원리는 좋은 게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런데 여자는 무슨 기능을 갖는다 그랬어요? 무의식이. 좋은 거는 없애버리는데 스트레스는 전환을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감각기관에 무엇을 주냐면 스트레스를 줍니다. 스트레스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개 감각기관에 불편해지거나 또는 답답해지거나 불편해지거나 어려워지는 그런 스트레스를 탁 집어넣으면 받아들입니다. 기억의 상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극도로 나옵니다. 극도로 나와요. 그런데 이 기억돼서 물론 끌고 올라오게 돼, 이 무의식이 끌고 올라오는데 그거보다 더 시급하게 처리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의식에서 지금 뭐를 느끼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죠. 얘부터 치료를 해요. 얘부터. 이 무의식이 얘부터 치료하지, 기억돼 있는 것부터 치료하지. 여기는 상처가 들어있는데 이 상처를 치료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처를 무의식이 끌고 오면 의식이 뭘 느낍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과거를 기억했을 때 눈물 나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과거 기억이 안 나는데도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져요. 왜? 자기도 모르는 상처가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무의식이 끌고 와서 의식이 계속 느끼도록 자각을 하도록 계속 해주기 때문에 즉 기억되어 있는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독증에 들어가면 상처 해리 현상이 생깁니다. 작용은 계속되니까 의식이 좋은 걸 계속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트레스가 유입이 딱 들어와서 의식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은 무의식이라는 놈이 이 스트레스를 치료하려고 들어요. 치료를 합니다. 막 치료를 해요. 근데 무의식이라는 놈이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또? 표현과 연결이 돼 있고 기억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있는 상처를 끌고 와서 이거 치료하면서 같이 치료를 해요. 왜 치료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서 같이 치료가 일어나요.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해? 나 불편해. 답답해.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계속 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가 있어요? 요거 잠시 멈추면, 나에게 여기 들어오는 게 스트레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멈추면, 기억돼 들어왔던 이 상처들이 기억돼 들어왔던 게 아프기 시작을 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패션에 관련되는 부분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죠. 24시간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만약에 스트레스를 집어넣어버리면 스트레스는 분명히 기분이라 그랬어요. 없어지는 것들이 그때그때 계속 없어져요. 그때그때 계속 없어져요. 스트레스는. 근데 얘는 계속 무의식은 계속 치료를 해요. 왜? 여자의 무의식은 치료의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의 무의식은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무의식이지만 여자는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무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치료하려고 24시간 무의식이 작용을 합니다. 24시간 작용을 해요. 여기 24시간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 상처는 계속 끌고 와서 치료를 합니다. 이 상처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이 상처 느낄 의식이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이 상처가 와서 함께 무의식에서 치료되고 있다는 걸 의식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게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불편한 건 있어요. 의식이 늘 불편. 아우, 누가 볼까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나. 저 경험해봤잖아. 여기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안 아픈데 나중에 가보니까 나중에 이거를 딱 중단시켰어요. 24시간이나 이제 패션 테라피 관련된 걸 딱 중단을 시켰어. 스트레스에 관련된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거를 딱 중단을 시켜놨더니 그리고 기억을 딱 끌어왔어. 예전에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걸 딱 끌고 왔는데 안 아파요. 이게 왜 안 아프지? 분명히 무의식에서 기억을 끌고 와서 의식으로 전달을 했는데 안 아파요. 그러면 표현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범해요. 치료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치료라는 거는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치료가 아니에요. 못하는 게 치료가 아니에요. 더 위험해요. 치료는 기억을 해도 돼요. 트라우마를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안 아파요. 안 아프게 기억이 돼요. 왜? 바로 이 무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이 에너지가 작용을 해요. 여자에게는 치료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 마음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몸이죠.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 무의식이. 자, 보세요. 불편한 건 계속 들어오지, 계속 관련되는 건 표현은 되지, 기억 뇌에서도 계속 작용을 하고 있지. 즉, 전신에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치료의 에너지죠. 자, 치료의 에너지는 뭘까요? 여자의 치료의 에너지는 이게 사랑의 에너지라 그래요. 사랑의 에너지, 즉 활성의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전신에 공급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 저절로 돼요. 그래서 패션 다이어트법은 이제 나중에 공개를 하게 될 건데 이 패션 테라피가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그거는 이제 차차 하나씩 논해보도록 하고, 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패션 테라피가 여성의 감정을 치료하는데 가장 기초로 쓰는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초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 몸과 마음이 밸런스를 유지하기 시작을 해요. 몸과 마음이. 심리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진짜 온전하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프지 않게 기억되고 있는 이 기억은 뭐라 했어요?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 인생이고 자기 삶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해리 현상이 오는 거죠. 잊어버려요. 내 과거 이렇게 그걸 깡그리 잊어먹으려고 들어요. 그만큼 자기 인생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왜 잘못 살았대, 누가? 아프게 살아온 것도 잘 살아온 거라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었잖아요. 왜 자기 인생과 삶을 버리려고 들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안 아프다니까, 행복하다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라고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돼요. 말도 안 된다 그래, 다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치료의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의 무의식이 작용이 되면서 의식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하면서 기억을 치료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패션 테라피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어느 순간 되면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원래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다가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게 좀 치료되고 이러니까 의식이 익숙해져. 너무 편안해지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패션 테라피 확 중단시켜버려야 돼요. 이 중단을 합니다.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스트레스를 받아요. 중단하면 다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또 무의식이 그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치료하면서 계속 치료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얘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또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업과 다운에 관련된 걸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기억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합니다.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뒷편에서 이제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24시간 뭐를 작용을 해주는 겁니까? 패션은 패션인데 스트레스의 패션입니다.
스트레스도 어쨌든 간에 나쁜 거죠. 나쁜 거잖아. 나쁜 기분이잖아. 나쁜 기분입니다. 근데 여자는 나쁜 기분을 받아들여서 뭘 한다 그랬어요? 치료하는 습관이 있다. 이 무의식이 작용한다 그랬잖아. 나쁜 기분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치료가 다 됐어. 여기 치료가 다 됐어. 그런데 계속 나쁜 기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러면은 이 무의식은 이제 이걸 끌고 오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을 뭘로 바꾸려면 바꾸려고 들어요. 바꾸려고. 그래서 무엇을 갖냐면 이 나쁜 기분을 좋은 기분으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그럼 나쁜 기분이 좋은 기분으로 전환되면 뭡니까 이게? 중독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독이라 그래요. 우리가 패션은 독이에요. 독으로 상처라는 독을 치료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패션 테라피에 관련되는 부분은 전문가가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치료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나 단점이 있어요.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중독증으로 들어가요. 중독증으로. 그래서 이 패션 테라피는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건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중독이 바로 중독이라는 심리장애로 훨씬 더 크게 빠져들어가게 돼요. 물론 그 사람은 어디에? 늘 여기에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렇지만 더 악화시킨 것밖에 안 돼요. 심리장애를 집어넣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패션 테라피는 스트레스라는 독을 가지고 상처라는 독을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냐면 이 상처라는 독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패션 테라피에 관련되는 이것도 업다운도 줄어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원래 본인들이 입었던, 원래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상태로 되돌려야 돼요. 원래. 그래서 패션 테라피가 전혀 필요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패션 테라피가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원리가, 그러면 패션 테라피 처음에 왜 합니까? 치료를 위해서 하죠. 치료 다 됐어. 그러면 패션 테라피 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패션 테라피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행복해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딘가 아프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상처가 작용해서 뭔지 모르지만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 못하는 게 있고 작용은 하고 있어. 그러면 치료할 때는 이걸 쓰면 돼요. 근데 치료가 다 되고 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냥 편안한 옷 입고 다니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한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치료가 다 되고 난 다음에 편안한 옷을 입는 거는 옷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바뀌었어요? 자기 상처가 치료돼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과 치료가 되지 못한 채 아파하는 사람과 딱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아파했던 나고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지금의 나는 행복한 나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옷이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옷도 이제 요거는 이 패션과 마음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똑같은 옷도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똑같은 옷도 아플 때 입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처를 갖고 있을 때 입는 모습하고 상처가 없이 행복했을 때 입는 옷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자기에게 영향 주는 것도 그렇고 타인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전혀 달라요. 바로 패션은 그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패션 테라피에 관련되는 원리는 독을 가지고 스트레스라는 독으로 바로 스트레스라는 독으로 상처의 독을 치료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굉장히 이 무의식이 작용되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설프게 내가 패션을 전공했고 저 심리도 전공했고요. 패션도 전공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라 그래요. 왜?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되는지가 안 보이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도 곧 양성을 할 거예요. 이 전문가에 관련된 것도. 그래서 패션으로 정확하게 그거를 치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전문가도 이제 곧 양성을 해요. 이제 자격증이 곧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치료법에 관련되는 거를 아주 공식화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 패션 테라피의 원리는 아주 치밀한 무의식의 원리에 의해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 의식에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 무의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습관이 있고 두 번째는 에너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 습관은 존재는 하지만 못 느끼는 거죠.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근데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에너지 존재하는 것도 없고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느끼지도 못하고 에너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에너지예요. 그냥 작용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무진장 예를 많이 썼는데 요거 해석은 그 밑단까지는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남자와 정자가 만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세포 분열을 합니다. 자,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제 아이가 생기는 거, 그거까지는 해석이 됐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해석이 됐어. 세포 분열이 왜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왜 세포 분열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는 됐는데 요게 왜 에너지가 어떤 인간의 어디서부터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도저히 아직은 지식적 한계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그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 그랬더니 종교학자 되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영에 관련되는 거를 그거는 신의 영역이지 인간 영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만으로도 자기는 무서운데 그것마저 파고들으려고 그냥 그건 저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어요 그냥. 나도 궁금해요.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 근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건 확실해요. 그걸 이론적 배경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무의식의 이론이 만들어졌던 근본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무의식의 이론에 의해서 패션 테라피의 원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의식이 상처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상처가 같이 치료되도록 만들어지는 원리가 바로 패션 테라피예요.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중독증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독관리, 즉 패션 테라피에 관련되는 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패션 테라피 쇼핑몰에는 상품이 없습니다. 패션 상품이 없어. 왜? 그건 구매자가 그거 구매해야 될 일이 아니야. 여기에서 제일 불편한 패션으로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보내줍니다. 치료 처방이에요. 그러면 치료 처방을 받아서 본인이 그걸 그대로 하게 되면은 놀랍게도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관련되는 거를 계속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조종을 해줍니다. 전문가로. 그게 패션 테라피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패션 테라피는 철저하게 바로 이 무의식의 작용, 여성의 무의식의 작용에 원리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남성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남성에게는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남성에게 적용을 안 하냐면 여기에서 벌써 이미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자는 스트레스로 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재발해진다 했잖아요. 전혀 영향을 안 줘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신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남자한테 패션 테라피 적용하면 그 남자 다 무너져요. 잘못하면 노이로제 들어가요. 심리장애 들어간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남자한테는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패션 테라피는 남자한테 적용하는 순간 이상해져요. 즉각 이상해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상해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뀝니까? 5개 감각기관의 정보가 바뀌어요. 별로 옛날에 맛없다고 하던 거를 지금 너무 맛있다. 그게 좀 이상해진 거예요. 5개 감각기관의 정보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뭔지 모르지만 심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심리에 문제가 생긴 거는 5개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패션 테라피는 남자에게 적용을 안 합니다. 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오로지 독으로 가기 때문에. 왜? 이 안에 독이 없어요. 이 안에 독이 없다고요. 독이 없는데 독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란 얘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만 합니다. 왜? 이 독은, 상처라는 독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자만 가지고 있어요. 남자에게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 힘들다, 고통스럽다, 저 늘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남자들도. 힘들다, 고통스럽다, 뭐한다, 감정을 마치 느끼는 것처럼 느껴요.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가 느끼는 감정은 감정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즉 기분이 강화된,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자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고 여자는 감정을 느끼는 걸로 하시게 되면 이 패션 테라피 원리가 굉장히 무서운 이론에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